지금처럼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좀처럼 시장 방향성이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 파란색이 순이익 변화율이거든요. 26년. 그리고 빨간색이 27년 순이익 변화율입니다.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반도체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기 전까지는 시장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 전망 상향 중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전자는 27만 원인가 올렸는데, 올해 이익이 너무 좋으면 내년 이익은 좀 감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하다가 요번에 바꿨습니다. 내년에도 증액될 수 있다. 최근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되게 재밌는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시장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좀 조정 양상이 짙어지거나 그랬었는데, 11월, 12월에도 좀 그랬어요. 실적 시즌 동안 EPS가 급격하게 오르다가 이게 멈추니까 좀 조정 양상이 짙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왜 좀 달랐냐. 저도 이게 멈추면 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PER이 너무 낮았어요. 9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800을 도달하고 넘어섰는데 이제 10배 됐습니다. 너무 쌌던 거죠.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쌌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싸다로 가는 데가 13배, 14배고, 미국 20배가 여전히 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8배, 9배가 안 된다? 네. 굉장히 쌌던 그림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좀 쉴만하니까 이제 또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사주 소각이 적극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소각을 발표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12월 16일 저점 이후 수익률을 보면 1등이 바뀌었습니다. 증권주입니다. 증권주가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순위를 바꿀 정도의 흐름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순환매 양상 속에서 저평가 매력 플러스 3차 상법 개정 통과에 대한 기대, 그 와중에 자사주 소각 공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큰 조정 없이, 여기서는 단기 등락은 있었지만 큰 조정 없이 바로 5,800을 치고 가는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진행자로서 되게 좀 우문이자 책임감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부장님이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저 EPS 있잖아요. 그 흐름들. 근데 한순간에 저렇게 90도로 확 낮아지는 게, 물론 메모리 가격이 저렇게 옮겼으니까 그런다지만 저게 맞아요? 저 맞는 겁니까? 저런 현상이? 한순간에 툭 튀는 거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죠. 이런 현상이 비단 한국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의 70에서 80%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네. 그 정도로 예측 불가의 시장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전자 26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 순이익 전망인데, 9월만 하더라도 36조 예상됐던 게 12월에는 67조, 그리고 최근에는 135조. 아마 또 상향 조정 될 겁니다. 닉스도 33조, 69조, 113조. 거의 실적 시즌마다 2배 이상 뛰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름들에서는 2배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마 또 내년 전망을 또 땡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개월선 EPS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좀처럼 시장 방향성이 꺾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순이익 변화율이거든요. 26년. 그리고 빨간색이 27년 순이익 변화율입니다. 왼쪽은 코스피고 오른쪽은 반도체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기 전까지는 시장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간다는 의미는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낮아진다라는 그림이라서, 그렇게 되면 선행 EPS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반영하겠죠. 그 전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최근 들어는 또 이게 또 살짝 올라왔거든요. 원래 한 자릿수 때까지 떨어졌다가 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어서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모리 가격만 안 꺾이면 저거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오늘 실적 전망 상향 중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전자는 27만 원인가 올렸는데, 그 친구도 원래는 올해 이익이 너무 좋으면 내년 이익은 좀 감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하다가 요번에 바꿨습니다. 내년에도 증액될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를 지나면서 좀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등락은 있겠지만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상승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요 그림 위에 그림 먼저 보여드리면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파란색이 코스피고 회색이 선행 EPS거든요. 둘 간의 상관관계가 0.934입니다. 93.4% 확률로 같은 그림인데 이게 추세 반전은 이게 꺾이면서 확실한 추세 반전 시그널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가자. 등락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매수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지 지금은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선행 EPS를 이끄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네. 제가 거기를 중점적으로 계속 여쭤보고 메모리 가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뭐 증권주가 최근 한 달 동안 급등한 것처럼 네. 시장 전반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다 이렇게 함께 붐업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앞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흐름들은 전형적인 정책 플러스 실적 장세거든요. 그렇죠. 정책하고 실적이 안 붙어주면은 제대로 움직이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12월 16일이 단기 저점이었는데 그 단기 저점 이후 수익률을 보면 증권, 반도체, 상사자본주 여기에는 방산이 있고요. 자동차, 건설, 에너지, 보험, 은행, 통신 뭐 이런 업종들이 쭉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이 업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하고 어느 정도 정책 기대가 좀 반영돼 있는 거고 반면에 호텔 레저, 인터넷, 화장품 의류,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필수소비재, 2차전지 그러니까 성장주 플러스 내수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예. 2차전지나 뭐 그런 데는 좀 반등을 했지만 제대로 성장주들이 제대로 못 움직이는 것은 채권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상대 강도로 보면은 역상관계거든요. 한국 채권금리랑. 그래서 저는 이런 성장주들이 움직이려면 그리고 이런 내수주들이 한번 반전이 나오려면 채권금리 레벨 다운이 조금 더 가시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수들과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금리에 대한 민감도나 그 변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겠고 부장님과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프닝에서 이 위법 판결이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해설과 향후 영향력의 영역에 오늘은 그냥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이 이슈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중립 변수로 놓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방향성이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가 플랜 B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플랜 B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2조 무역법을 했는데 당분간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재량적 판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요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제 조건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문제를 확인해야 되거나 보고서가 있은 뒤에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는 발언은 하고 있지만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는 지금 무역법 122조만 트럼프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5%, 150일 한도로. 그리고 150일 연장을 하려면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나머지들도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는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나머지들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관세 전쟁을 벌일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올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 이런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일부 이 영향으로 중간선거에서 진 것도 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1년 차에는 규제 완화, 법인세나 소득세나 감세하면서 분위기 너무 좋았죠. 2017년에는 반도체 사이클도 엄청 좋아서 그래서 막 지지율 올라가다가 2018년에 지지층을 결집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을 했더니 물가 오르고 뭐 증시 불안정해지고 하면서 졌거든요. 그래서 이 때는 완전 뒤집은 거죠. 시장이 부담이 될 만한 건 1년 차야고 2년 차는 경기 부양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발목이 잡혀서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선 세게 하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보실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122조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예외 품목을 내놨습니다.
의약품, 원료, 반도체, 항공우주 제품 이런 것들을 면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 경제나 공급망이나 이런 데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은 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식 관세 전쟁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이번 위헌 판결 나기 전에는 지금 철강이나 이런 쪽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부양 그리고 시장의 민심을 달래는 게 목적이지 전쟁을 벌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되면은 어떤 흐름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올해 안에는 관세 전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거나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시장에 충격을 가할 정도의 흐름들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그리고 전망은 좀 분분하긴 한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주가 관리가 됐든 물가 네. 관리가 됐든 하긴 네. 할 것이다라는 게 평론이고 과거사를 봤을 때 실패를 또 답습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이 모아지는 것 같고 일단은 그 위법 상호관세 위법과 관련된 거는 중립적인 의견에서 한번 어떻게 또 이게 양상이 펼쳐지는지는 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뉴스 부자라 트럼프가 말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트레드에서 맨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계속 번역해서 업데이트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결과로 인해서 의회에 관세부가 권하는 의회에 있다라는 걸 명확히 편시해줬잖아요. 예. 그러면 견제 능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캐나다 관세도 처리시켜볼 정도로 좀 강경한 스탠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반면에 민주당은 중간선거 승리 전략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게 시장에 임팩트가 작년 4월처럼 그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가늠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스텝을 가는 거죠.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언제 관세를 부과할지 몇 퍼센트를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인도 갑자기 가가지고 말 잘 들었어 그래 너 50% 관세 18% 낮춰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이제 예.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구난방이었고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를 몰랐던 관세 정책이 이제는 틀 안에 갇힌 관세 정책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건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됐든 미국이 됐든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어쨌거나 그 사안과 별개로 우리 시장이 워낙 독보적으로 강하니까 과연 그러면 2월과 또 이제 곧 이루어질 3월 증시는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떤 변수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요소들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2월 말 3월 초중반까지는 좀 여러 가지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금융주가 워낙 급등을 한 상황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내일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점에 따라서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은 증권주 올라온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셀온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고 하지만 주주총회 3월 달에 몰려있는 주주총회를 거치게 된다면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3월 달에는 좀 이벤트가 많아요. 또 3월 달에 캐비넛이 청문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저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비둘기파적이지 않을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중국 양해가 3월 4일, 5일에 있습니다. 예. 양해 전후로 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얼만큼 세게 나올지 그리고 3월 중순 지나면서는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또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보통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월 말 3월 초중반까지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을 꺾어버리는 그림보다는 좀 최근 쉬지 않고 올라온 데 따른 좀 되돌림, 쉬어가는 과정, 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고 아마 3월 중반, 4월까지는 또 한 번 레벨업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타겟을 5,800으로 제시드렸었는데 아마 3월 초 자료를 통해서는 좀 더 레벨이 높은 전망치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중반에 좀 쉬게 된다면 좀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분들은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비중 조절 통해서 순환매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기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뭐 단기 조정 이후엔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스타일에 따라서 좀 비중을 줄였다 순환매 단기 트레이딩 했다 다시 가셔도 좋겠고 아니면은 그냥 들고 하셔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쉽게 팔았다가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다시 들어가긴 참. 근데 최근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되게 재밌는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시장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네, 리밸런싱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많이 못 오른 것들을 사고 있거든요. 좀 하나 팁을 드리면 2월 달 들어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한 업종을 보면은 2차 전지 연기금도 제일 많이 샀고 외국인도 제일 많이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많이 못 올랐죠. 에너지, IT 가전 뭐 2차 전지에 포함될 것이고 소매유통, 건설은 많이 올랐어요. 운송, 화학 많이 못 올랐습니다. 제약 바이오, 철강은 꽤 반등을 했고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9조 넘게 10조 가까이 반도체만 팔고 나머지 17개 업종을 사고 있고요. 특히 1월 달에는 급등을 한 자동차랑 반도체만 팔고 23개 업종에서 11조를 샀어요. 그래서 1월 누적 순매수를 보면 거의 보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반도체를 팔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내수주와 성장주가 조금 변화가 있다면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와 방송했을 때 그 외국인 얘기도 해주셨고 네. 그 연기금 전략 팁으로 네. 주셨었는데 네. 예. 그렇게만 하셨어도 또 새로운 네. 룸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여기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요 회색 선을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많이 산 게 통신. 그리고 보시면은 철강, 상사자본재, 비철목재, 증권도 샀어요. 근데 증권을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외국인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정리하고 덜 오른 건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이게 급등하면 이걸 좀 줄이고 떨어진 것들 아직 못 올라온 거 사와놓고 그런 그림들을 연기금도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맨날 물어보시더라고요. 증권주 지금 들어가도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달 전 자동차를 생각하자.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담고 싶으면 담으시되 지금은 오히려 증권주 금융주들이 6개월 쉬다가 이번에 튄 거거든요. 지금 쉬고 있는 애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요. 네. 쉬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어디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수주, 성장주, 특히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많이 올랐죠. 화장품 의류,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제약 바이오, 인터넷 이런 쪽들이 좀 최근 쉬고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소외돼 있는 그런 업종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이 우리 민간 경제가 엄청 화랑이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수출업체들이 숫자가 네네. 워낙 잘 나오니까 그렇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못 오른 업체들은 그러니까 내수 경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9월, 10월 급등 과정에서도 내수주가 주저앉아서 버렸어요. 이게 파란색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내수주가 주저앉았다가 이때 코스피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니까 내수주가 거꾸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가격계 매우기 차원에서의 반등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3월엔 뭐가 있다? 양회가 있다. 양회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입장에서는 조만간 지준율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일선 도시 같은 경우는 규제를 또 풀어버렸어요. 12월 말에. 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 플러스 내수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2월, 3월 뭐 그런 데 확인되게 된다면 저는 가격 메리트에 따른 되돌림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증권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해피하실 테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길든 짧든 간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여전히 뭐 항공우주, 네네네. 2차 전지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에서 살짝 물론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관심에서 살짝 뉴스가 덜 됐을 때 다시 얘네들을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증권 하고 있는데 그 관심이 조금 멀어졌을 때 최근 들어서 지난달만 해도 자동차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관심권이 좀 멀어져 있죠. 네. 이럴 때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등락은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흔들릴 때마다 좀 담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는 것들은 그냥 순환매가 계속 전개되면서 시장 레벨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어서 이렇게 오른 종목을 따라갈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올랐다가 쉬는 애들 또는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서 못 움직이는 애들을 지금은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대표적으로 금융주도 6개월 동안 쉬었다가 튄 그림이 나오고 있고 최근 쉬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화장품 의료 이런 애들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고 있어요. 이것만 좀 뚫어내면은 확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계속 순환매 대응하신다면 관심권에 좀 멀어진 애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관심권에서 멀어진 그리고 많이 못 오른 종목군들이 어디 있느냐를 본다면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과 연기금의 플레이들을 좀 쫓아가다 보면 그 리밸런싱 시기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추려지지 않을까 싶고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세세하게 부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